안녕하세요, 독일카씨입니다. 오늘은 정말 키우기 쉬운 식물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주 애기모람이라는 식물이에요. 제주도의 산기슭에 서식하는 토종 식물이고 아이비처럼 덩굴을 뻗어내는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썸네일에 이 식물도 죽이면 식물 키우기를 포기하라고 어그로를 좀 끌었는데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패하신 분들은 상심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재도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제 두 번째 식물책 식물을 배우는 시간이 오늘부터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를 시작했어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바로 찾아보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제주 애기모람은 제가 2020년 2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년 전부터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리빙박스에 키우면서 물을 전혀 주지 않고 키우고 있습니다. 딱 1년 전 처음 물을 주고 지금까지 물을 한 번도 주지 않았는데 리빙박스 안에서 물이 순환하면서 하나의 작은 생태계를 이루었어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2020년 10월의 제주 애기모람 모습입니다. 2020년 2월에 포트묘 하나를 키우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자랐을 때의 모습이에요. 베란다 창가에서 키웠는데 습도가 부족하고 빛이 강했는지 덩굴이 잘 자라지 않고 잎도 딱딱해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자생지의 환경을 꾸며주면 잘 살지 않을까 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키우기 시작했어요. 2020년 10월 22일 리빙박스 안에 제주 애기모람 줄기 한 줌을 심어보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게 잘 커줄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2년 3월 2일이 되었습니다.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폭풍 성장을 해서 리빙박스 안을 가득 채워주었어요. 당시에 잘 자란 제주 애기모람들의 줄기들을 잘라서 100개가 넘는 푸딩컵에 번식을 시키기도 했었어요. 식물마켓에 데리고 갔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제주 애기모람은 아직까지는 꽃시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는 없고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줄기들을 많이 잘라내고 나서 조금은 휑해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큰 리빙박스로 옮겨 심어주었어요. 이 모습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년 전 모습이에요. 1년 동안 리빙박스를 가득 채워주고 벽을 타고 올라가는 줄기들도 생겼습니다. 더 이상 자랄 공간이 없었는지 덩굴 위로 덩굴이 쌓이고 이런 식으로 자라기 시작해서 더 큰 곳으로 이사를 시켜줄 거예요. 작년 식물마켓에서 대부분의 제주 애기모람을 분양하고 15개 정도는 집에서 키웠거든요. 분양을 하기에는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애들만 남겨두었던 건데 두세 가닥 줄기를 심어 놓았던 것들이 이렇게 꽉 찼습니다. 마찬가지로 1년 동안 물은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오늘은 스케일이 조금 커졌습니다. 원래 키우던 리빙박스가 다이소에서 가장 큰 사이즈였거든요. 더 큰 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인터넷을 통해 더 큰 리빙박스를 구매했습니다. 가로 세로가 43cm, 60cm, 높이가 20cm로 거의 2배에 가까운 크기예요. 혹시 따라하실 경우 주의하실 점은 뚜껑도 빛이 투과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2개에 32,400원이었어요. 자, 이제 이 큰 리빙박스에 제주 애기모람을 옮겨 심어볼게요. 가장 밑에는 사냐초라는 흙을 깔아줄 건데요. 분재나 야생화를 키울 때 많이 이용하는 흙인데 굵은 모래 정도의 알갱이라서 배수층으로 활용을 할 거예요. 사냐초는 한 가지 흙이 아니라 여러 흙들을 배합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진이 조금 일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조심 깔아줍니다. 저는 3cm 정도 깔았어요. 그런데 리빙박스가 너무 크다 보니 이렇게 하다간 한 세월 걸릴 것 같아서 그냥 통으로 부었습니다. 분진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최대한 편평하게 흙을 펼쳐줘야 해요. 이 부분이 이 작은 생태계의 물탱크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고르게 퍼져 있어야 물순환도 잘 되겠죠. 그 위에 일반 원형 상토를 깔아줍니다. 최대한 조심조심 흙을 깔아주는데요. 이거는 사냐초 때처럼 한 방에 확 부으면 안 돼요. 아래 배수층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심조심 부어줍니다. 원형 상토도 마찬가지로 편평하게 펴줍니다. 흙의 재질이 너무 부드러워서 한참을 만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수태를 깔아줍니다. 저는 뉴질랜드산 수태를 사용했어요. 이 수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스로 살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뚜껑을 닫아 놓아도 곰팡이를 비롯한 병해충이 생기지 않게 해줘요. 다만 수태 중간중간 섞여있는 나뭇가지 같은 이물질들은 최대한 제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리빙박스 안에 곰팡이 같은 게 생겼다면 이런 불순물로부터 시작된 것일 수 있어요.
수태 역시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해주면 작은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무지개떡 모양 같기도 한데 각각의 재료가 3cm 정도씩 되도록 넣어주었어요. 이 위에 제주 애기모람 줄기들을 잘라서 얹어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자란 가지를 3, 4cm 정도의 길이로 잘라서 수태 위에 얹어두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미 잘 자란 제주 애기모람이 있기 때문에 줄기를 잘라서 심지 않고 통으로 옮겨줄 거예요. 그대로 옮길 경우에는 수태를 나중에 채워주면 됩니다. 일단 깔아두었던 수태를 걷어낼게요. 제주 애기모람을 드러내기 전에 리빙박스 벽면에 활착한 줄기들이 많아서 다 떼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귀퉁이를 들고 쑥 들어올리면 돼요. 생각했던 것보다 한 덩어리로 뜯어져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무게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밀가루 반죽처럼 늘어났어요. 아래에 깔아두었던 흙은 딸려오지 않고 수태까지만 딸려옵니다. 상토까지만 채워진 리빙박스 위에 조심히 안착시킵니다. 그리고 쪼그라든 스웨터를 핀다는 생각으로 제주 애기모람을 사방으로 쭉쭉 늘려줬어요. 최대한 늘리니까 거의 벽면에 닿을 정도가 되었는데요. 가장자리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새로운 수태를 채워줍니다. 수태를 뭉치지 않고 설렁설렁 채워주면 돼요. 여기에 물을 충분히 부어주면 완성입니다. 물은 최대한 조심조심 주어야 아래 흙 부분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또한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골고루 뿌려줍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작정 물을 많이 부으면 넘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옆면을 잘 살피면서 주셔야 돼요. 가장 아래 배수층으로 만들어 놓은 산야초까지만 물에 잠기도록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바로 완성형 모습이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뚜껑을 닫아주고 알아서 풍성이 자라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환기를 자주 시켜줄 필요도 없더라고요. 푸딩컵에 있는 애들도 다 같이 심어야 할 줄 알았는데 공간에 여유가 없어서 그대로 두었어요. 이 애들은 라이브 방송에서 심는 모습을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더 풍성해진 모습이 되면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